12월 5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문제. 법률방송 보도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분명 일반 도로였는데 오토바이 도로 위에 고아 만드는 황당한 도로라는 제목의 지난달 8일 법률방송 현장기획 보도입니다. 직진하면 강변북로, 오른쪽으로 빠지면 용마터널, 오토바이는 터널 진입도 금지입니다. 멀쩡히 일반 도로를 달려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희한한 도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법률방송 해당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지난달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동차 전용 도로 폐지와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주행 가능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다. 바이크를 타고 일반 도로를 달리다가 돌아갈 수 없는 길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온다며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법률방송이 현장기획을 통해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청원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청원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들어가지 못할 거면 이륜차를 왜 파는지 모르겠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잘 가는 길을 자동차 전용이라고 내쫓고 산골짜기 길로 가라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등 오토바이에 대한 차별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의 많은 고속도로를 타봤지만 신호등 없고 직진뿐인 고속도로가 시내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했다는 경험담에서부터 처음부터 모든 이륜차가 다 고속도로에 진입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점진적으로 허용해달라는 대안 제시까지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5일 현재 해당 청원은 8,600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기존의 오토바이를 선입견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줘서 아니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들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엔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입법을 청원하는 온라인 카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엔 14,000명 넘는 시민들이 입법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타고 싶다 고속도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인상적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단계적 진입 요청이 이곳저곳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정작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국도가 거의 고속도로보다 더 잘 돼 있으면 국도는 또 오토바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국도를 이용하는 쪽이 일단 비용도 저렴하고 통계적으로 봐서도 위험이 많이 되니까. 그러나 사고율과 사망률 등 어떤 것을 비교해도 오토바이가 일반 승용차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권리를 단순히 위험하다라는 선입견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의 어떤 교통수단, 교통정책을 만드는데 입안자나 관계부처가 좀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가 국민청원은 오는 9일 마감됩니다. 법조계에선 가끔 진실은 소수 의견에 있다는 말이 통용됩니다. 주장과 요청이 근거가 있고 상식에 부합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는 없는 건지 오토바이 단체 관계자들은 관련 입법 운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검찰 출석을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참석을 이유로 미뤘습니다. 검찰은 기다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의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영하 10도 가까운 한파에도 50여 명의 기자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 소환을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소환 예정 시각이 다 됐을 때쯤 검찰에 사유서를 보내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표결에 참석해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것이 최 의원이 검찰에 전한 말입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본회의는 정회됐고 최 의원의 검찰 출석도 덩달아 더 미뤄졌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오늘 오후 내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네 번째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댓글 사건으로 특수활동비 축소 압박을 받고 있던 국정원이 정치권 무마와 로비용으로 건넨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 조사에서 최경환 의원을 로비 대상으로 삼아 자금을 건네라고 했다는 자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 수사는 자신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지난달 2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인 최경환 의원을 검찰이 뇌물 사건 혐의로 부를 땐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 있어 한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명박 정부 안보 실세였던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군 사이버사 댓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이어서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할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왔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통상 비서관급이 맞는 대외전략 비서관 직급을 수석급인 기획관으로 올려줬을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지난 2012년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 댓글 요원 선발과 관련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한 청와대 채널을 김 전 기획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아가 사이버사 활동 관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VIP 강조사항 등을 군에 전달한 마쿠 인물로 김 전 기획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 정치 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밝힐 핵심 인물로 김태호 전 기획관이 꼽히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기획관의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지시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수사 여부에 키를 쥐고 있는 김 전 기획관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어제에 이어 구속적부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거는 뭐 누가 청구할 수 있는 청구라고 하나요? 신청이라고 하나요? 예, 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네. 일단 피의자 또는 뭐 피의자의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은 법원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법원은 원래대로 하면 기록을 전부 다 다시 가져다 놓고 네. 재심사를 하는 겁니다. 재심사를 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애초에 체포나 구속에 관여한 법과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그 법원이 작은 경우에 재판부가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네. 통상 뭐 이렇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서 구속된 피의자들이 이런 구속적부심 제도를 잘 이용하나요?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요. 네. 영장실질 심사를 하면 아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면 판사가 신문을 마치면서 피의자에게 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 그럼 이제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변호인 접견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판사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부심 네. 청구해 주십시오. 이러면 변호인들이 하는 게 적부심 청구를 만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같은 법원에 있는 다른 판사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사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적부심을 통해서 며칠 사이에 석방해 준 일이 없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괜한 절차를 해서 나중에 양형에 불리한 요소를 만들지 말자. 네. 적부심은 하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적부심 청구해보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김관진 전 장관 등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며칠 사이에 뭐 청구를 하고 석방이 된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 거네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데 청구도 했고 네. 또 석방까지 했으니까 변호사들은 자조적으로 그간 사문화되어 가던 구속적부심사 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의미를 네. 부여하자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 총론적으로 이번 사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오랜 기간 사실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 그리고 심사를 하는 기관, 법원은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은 선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선수가 심판의 판단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한다. 법원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검찰은 심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에 얘기하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네. 제야에 있는 변호사들도 좀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관되지 않다면 네. 소위 말하는 법적 안정성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네. 문제가 남게 됩니다. 법관은 당연히 자기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누가 보기에도 좀 다른 판단을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조율해서 좋은 관행을 아까 얘기한 위법한 관행이 아닌 좋은 관행을 좀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선수인 뭐 검찰이 뭐 석방에 반발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어떻게 보면 변호사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배경 같은 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 적부심 석방 파문이 일파만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 법관들과 논의해봤는데 석방을 납득하는 법관이 한 명도 없다는 돌직구를 날리며 해당 재판부는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조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가운데 이번엔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신체 자유의 제한과 또 복원에 대해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로 구속 적부심 석방 파문 사태에 대해 운을 뗐습니다. 문 총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당 부 의견이 갈린다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됐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 민주주의, 헌법적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과 석방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작금의 사태와 맞물리면서 법원 석방 기준의 모호함을 꼬집은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문무일 총장은 그러면서 신체의 자유만큼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견이 다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재판의 결과로 검찰이 이에 반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관련해서 문 총장은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다 하지 않듯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률적인 이의 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 판결이라도 검찰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검사와 판사, 조사실에 앉은 피의자에겐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겐 말 그대로 생사여탈 권한을 쥔 하느님과 동격의 존재입니다. 구속적부심 석방 파문으로 촉발된 논란과 논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 맞다나
그들만의 리그의 자존심 싸움이 아닌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만 따나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법조 대화합을 위한 강령을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최근 몇 년간 우리 법조는 사법시험 존치 이슈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 시험 출신 간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내용을 알았다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강령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령은 건전한 법조화 풍토 조성과 차별 등의 행위를 배격하고 출신과 세대를 초월해 우애를 다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2017년 인권상 훈포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정호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관장이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효진 장애 여성 네트워크 대표가 국민포장을 받는 등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병원 입원 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연대보증은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맥도날드에 대장균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납품한 관계사 임직원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5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